안녕하세요. 꽃순 할매 오왕님입니다. 오늘 제 영상을 처음 봐주시는 분들은요, 꽃순 할매 팬님들께 인사편과 그 다음에 꽃순 할매 이제 컨텐츠 소개, 이제 이 영상을 좀 봐주시길 부탁드려요. 그래야 제가 이제 앞으로 찍어 나가는 영상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또 저의 팬들이 되주실 수 있고 저와 친해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걸 좀 감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그 일본인의 정서라는 이야기로 이제 여러분 첫 그 뭐랄까 저의 컨텐츠 첫 장을 열을 건데요. 이제 이게 일본인의 정서라는 게 이 대망 때문에 이제 겪게 되는 이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일본인의 정서는 요즘에 한일 관계가 굉장히 이제 심각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같이 꼭 봐주시기를 꼭 부탁드려요. 왜 그러냐면 지피지기라고 이제 상대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고 어떤 사고를 하는 사람들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처를 이제 제대로 할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 일본인의 정서라는 거는 무슨 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저거해서 한 게 아니라 저는 제가 경험을 한 일본인의 정서라는 얘기를 일본 사람들부터 직접 듣고 내가 정말 부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질투도 나고 그리고 반드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이 일본 문제가 이렇게 시끄러울 때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알려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사실은 그냥 급하게 그냥 정말 컴맹인 주제에 유튜버가 된 그 첫 계기가 된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본인의 정서 제 말이 이제 중구난방이고 소리도 없고 왔다 갔다 하더라도 꼭 끝까지 같이 봐주세요. 여러분들 끝까지 봐주시고 나면 저한테 고마워하실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이 책을 쓴 야마오카 쇼하치라는 사람한테 빠져갖고 이제 제가 이제 제 컨텐츠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완용이 평전 재조명하라고 30년 가까이 졸라대서 그 평전도 이완용이 평전도 나왔고 박근혜 씨한테다가 이 책을 반드시 읽으라고 이제 그냥 당부의 말씀을 한 10장을 이제 해서 대선 때 부천 유세 때 오셨을 때 전해드린 사건도 내가 이미 그 컨텐츠인가 뭐 소개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어찌됐든 이 야마오카 쇼아치에 홀라당 빠져갖고 정말 무모하게 이 사람을 만나보는 게 아직 죽질 않았을 것 같아갖고 그냥 제 그냥 열망이었었어요. 그래갖고는 거기 영사관을 찾아가든 무슨 어디 학교를 찾아가든 어디를 찾아가든 그냥 출판사를 찾아가든 가갖고 이 사람이 살았을 만한 데를 이제 찾아내서 반드시 좀 그냥 꼭 만나게 해달라고 내가 무릎을 꿇고 내 그 소원을 그 열망을 간곡하게 말을 하면은 안 들어줄 것 같지 않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뭐 칼을 갖고 가서 못 만나면 죽는다 뭐 이렇게 해도 협박을 할 작정으로 이제 아주 그냥 정말 아주 그냥 비자를 내갖고 이제 일본을 갔는데 잠깐만 말이 거슬러 올라갈게요. 제가 그때 이 시기에 가려고 했던 시기에 제가 개동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제 장사는 아니었고 이제 저희 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경기창으로 유명하셨던 이제 제 사촌 언니가 이제 하시는 가게인데 그 언니가 이제 좀 바쁘고 그러니까는 이제 나한테다 맡긴 건데 그걸 나한테다 맡겼다기보다도 그 언니의 이제 동료들 뭐 이런 사람들 모임터도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나의 어떤 생계 대책으로 그걸 열어주신 거였었어요. 그냥 그때는 그 언니가 생계 대책이란 말은 안 했지만 난 그분의 따뜻한 마음 이제 나에 대한 애틋한 애정이 그런 거를 하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제 거기서 장사를 할 때
그 현대 분들 뭐 서울대학병원 분들 뭐 그냥 점심 때는 다 그냥 꽉꽉 차고 이제 이랬었는데 그 주변에 또 일본 회사들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그때 내가 그 우리나라의 그 현대 분들도 많이 이제 그 저기를 많이 보고 그랬는데 이제 앞으로 많이 얘기를 할 거예요. 누가 되지 않는 선에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돌아가신 분 얘기 하나 할게요. 이거는 진짜 뭐 흉보려는 건 아니고 정세영 씨 현대자동차 회장님 단돈 10,000원도 안 갖고 다니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단돈 10,000원도. 그래서 그 사람 별명이 한주수금이에요. 한주수금. 그 회장님이. 그 회장님 나한테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콩밥매다 4일 전에 도망온 예편이라고 머리 곱슬곱슬 퉁딱힌테 머리 하고 다닌다고. 이제 그런데 이제 그건 그거고 이제 그 저희 오시던 그 오던 그 손님들 중에서 군제라는 그 일본 섬유 회사에 우리나라 이제 쌍방울이나 뭐 BYC처럼 이렇게 일본에서 그런 내복 같은 거 이런 거에 굉장히 이제 뭐 점유율이 시장 점유율이 한 45%나 되는 좀 큰 회사였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가기로 한 날 며칠 전에 군제 그 교토 지점에서 이제 한국으로 출장 나온 사람이 왔었는데 제가 막 호들갑스럽게 이제 첫 해외 여행이니까 그냥 신나갖고 그냥 나 언제 교토 간다 그냥 그러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명함을 하나 주면서 밥을 사준다고 전화를 하래 오면은 이제 이게 웬 떡이냐 싶어갖고 이제 받아갖고 이제 집어넣고 이제 일본을 갈 때도 갖고 갔었어요. 이제 오사카에서 이제 일정이 한 이틀 끝나고 내일은 교토를 가야 되는데 그냥 이거 이제 전화를 그때부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전화를 하자니 눈치 없이 일본 사람들은 살짝 그 오세지라고 해서 그냥 진심은 아닌데 호들갑스럽게 이렇게 비유 맞추고 막 이러는 게 있어요. 그러는데 이것도 이제 괜히 눈치 없이 그냥 괜히 엄마를 가지고 또 그냥 뭐 배를 끼치는 건 아닌가.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호들갑을 떨어놓고 또 전화를 안 하면 또 그 사람이 나를 실없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에라 모르겠다. 이제 전화해봐갖고 이제 그 반응 보고 결정을 하자. 그리고 이제 전화를 했어요. 내일은 이제 교토를 가는 날인데 이 사람이 그냥 너무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예상 외로 반가워해요. 그러니까는 그러잖아 기다리고 있었다 언제쯤 오나 그러면서 이제 내일 교토에 와갖고 이제 일정을 끝나면 자기네가 5시에 퇴근을 하니까 어디 있다고만 알려주면 자기네들이 이제 글로 오겠다고 이제 그리고 이제 약속을 하고 이제 전화를 끊고 다음날 이제 신칸센을 타고 이제 교토역에 내렸는데 교토역에 내리니까 이제 오사카는 굉장히 역동적이었었거든요. 근데 교토는 뭔가 모르게 그냥 처연하다래나 뭐 고즈넉하다래나 뭐좀 괴이스럽기까지 한 그 묘한 그 이제 현대와 옛날에 그 무슨 뭐가 이렇게 교차되면서 안개서 지금 몽환적이에요. 비까지 와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래갖고 이제 좀 기분이 좀 묘했었는데 이제 그날서부터 제가 이제 앞으로 전개되는 많은 사건 사고가 이제 여러분들을 엄청 제 영상을 봐주시면 즐겁게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절대로 몰랐던 일들을 여러분들이 다 아시게 될 거예요. 아시게 될 거고요. 그런데 하여튼 이제 어찌됐든 이제 그 택시를 타고 가서 이제 한 군데를 보고 다음 이제 그 목적지인 금각사라는 데를 가려고 택시 정류장에 택시 타는 데 갔더니 택시가 쭉 있는데 앞에 차는 후지고 뒤에 차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차를 타려고 그랬더니 승차 거부를 하면서 앞에 차를 타라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그때 아무데나 내가 골라서 타면 되는 시절이었는데 거기는 그 이제 선착순으로 이제 그걸 타고 이제 떠나줘야 되는 거더라고요. 처음 알았거든요. 어찌됐든 이제 그 새 차를 못 타서 아쉬움을 안고 이제 이게 이제 한 10분이나 이렇게 갔는데 빗길인데 뭔가 쓱 스치는 것 같으면서 그냥 정신을 잃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눈을 떠보니까 병원 아닌데 그
병원 아닌데 웬 남자들이 한 대여섯 명 이렇게 나를 내려다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두 사람은 이제 그냥 그렇게 뭐 호들갑을 안 떠는데 한 두세 사람은 굉장히 호들갑스럽더라고요. 어우 그냥 깨어났냐고 그냥. 그런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점잖은 사람들은 한국 영사관에서 나온 사람들이고 호들갑스러운 사람은 이제 일본 군제회사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때 또 제가 기억 상실증을 잠깐 경험하고 그 경험으로 인해서 죽을 때는 가장 고통 없이 죽는 게 교통사고라는 것도 그때 알았어요. 그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 군대 사람들이 아우 정신 차렸냐고 깜짝 놀라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여기는 이제 일본 병원이니까 이 저거 말이 안 통하니까 자기네 회사 옆에 저기 서경병원이라고 제일교포가 하는 병원이 있다고 이제 글로 옮기자고 영사관 사람들한테 다 얘기를 하고 그래갖고 이제 저를 글로 옮겨줬어요. 그러니까는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사고가 나서 병원에 실려 가니까 제 여권을 보고 이제 병원에서 영사관에다 연락을 했고 영사관에서는 이제 지갑에서 명함을 보고 이제 전화를 군제에다 한 건데 어저께 이제 통화를 서로 했으니까 오늘 교토에 온다고 이제 난 줄을 뭐 그냥 대본에 이제 아는 거죠. 그 이제 서경병원이라는 데로 이송이 된 게 한 2시 반이나 3시쯤 됐을 거예요 오후에. 근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저녁에 그 지점장님까지 거기 모든 직원이 다 오더라고요. 그냥 처음에 이제 당황하고 내가 그냥 굉장히 으쓱했었거든요. 무슨 VIP나 되는 것 같이. 그 이제 영사관에서 무슨 보상을 협상하는 사람이라고 이제 또 파견해 주는 사람까지 있고 이제 이 보상 협상자에 대한 얘기는 또 나중에 또 이제 부를 게 있어요. 아주 그냥 진짜 부끄러운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찌됐든 그래서 이제 파견 그 사람들이 이제 웅성웅성하고 하루가 이제 어떻게 지나갔어요. 근데 거기 병원이 여기서 소양교육을 받고 갈 때는 조청년 그림자만 봐도 도망을 가라고 그렇게 이제 교육을 받고 갔는데 아니 거기는 사무장도 조청년 그냥 거기 입원은 환자들도 대부분 다 조청년이더라고요. 제일교포들 중에서는.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그 병원 원장은 민단이었었어요. 아니 그 얘기도 또 나중에 다 풀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서부터 그 군제회사 사람들이 점심때 잠깐 들리고 저녁 때는 와서 한참 들리고 그러다 이제 곧바로 이제 한 3, 4일이가 지났는가 휴일이 됐는데 차를 갖고 와갖고는 날 구경시켜준다고 나가재요. 그래서 아니 내가 병원에 있는데 어떻게 나가느냐 했더니 이제 병원 앞에다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근데 이빨만 홀라당 빠졌지 다른 데는 다 괜찮았었거든요. 나 그때부터 이제 괜찮다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어디 나갔다 와서 약주가 한 개도 안 먹고 다 버렸어요. 근데 이제 데리고 그 내가 못 갔던 금각사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이제 저녁도 사주고 그래서 참 진짜 모처럼 오래간만에 기분 좋게 이제 며칠 동안 이제 그냥 뭐 이제 이게 꿈인지 영화인지 이제 이런 것도 모르는 사이에 며칠이 지났었는데 이제 그렇게 그런 이제 뭐야 유적지까지 보고 나오니까 참 교통사고를 하길 잘했다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서 2달 반이나 있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보상금이 그 보상 협상자를 한테 내 보상금에 이제 한 15%인지 20%가 그 사람한테로 가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보상금 많이 받아내려고 이제 협상을 더디 끌면서 이제 또 병원하고도 무슨 관계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냥 보험 안 되는 이제 그냥 택시 회사에서 다 나오는 이제 돈이니까. 그래서 2달 반을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 덕분에 그 뭐랄까 그냥 숙식 제공 받으면서 이제 그냥 맨날 그 일본 병원에 그 이제 입원해 있는 그 이제 제일교포들하고 이제 그냥
이방 저방 다녀서 수다 떨고 별 얘기 다 이제 듣고 용사나 할아버지 얘기서부터 엄청 재미난 얘기가 많은데, 그러면서 이제 뭐 얻어먹고 또 이제 일본 사람들은 좀 어떤 그 속살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제 들여다볼 기회가 됐는데, 이제 조금 말이 빗나갔네요. 군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매일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자를 연장을 해야 되니까 15일마다인가 연장을 하는데, 연장할 때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자꾸 한국을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한국에서 갖고 와야 되는 서류가 있으면은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오고, 이렇게 이제 이게 여러 가지로 이제 이렇게 그 사람들의 보살핌과 이제 제가 이제 폐를 끼치고 있었는데, 하루는 이 S 실크라는 회사에 한국인 여자 지점장, 교토 지점장을 같이 왔더라고요. 이제 주말에. 그래갖고 그때는 이제 그 군대에서도 여러 명이 나왔어요. 그래갖고는 이제 같이 가서 밥을 먹는데, 술도 먹고 밥도 먹고 그러는데, 어머 집이 너무너무 이제 이렇게 이제 근사한 거예요. 그냥 그 이제 굉장히 큰 데예요. 무슨 샤브샤브 집인데, 거기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지 유명한 집이더라고요. 그런데 뭐 하여튼 이제 4층까지 가네 꽉 찼는데, 제가 이제 이거 내가 돈은 한 번도 못 냈는데 돈은 없고, 오늘은 좀 내가 내고 싶었는데 이제 돈을 이 사람한테 꾸면 되겠구나 싶어갖고는 그 이제 여자 지점장님한테, 나 이분들이 여지껏 이렇게 나한테 해줬는데 나 너무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대접을 하고 싶으니까 이제 나 이제 돈 좀 꼬다, 오늘 여기 돈을 내달라. 그러면 내가 바로 한국에서 지점장님한테로 보내게 해야겠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부담스러우니까 그렇게 자주 오시는 것구만 좀 이제 사양하겠다고 말을 좀 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지점장이 이제 그 통역을 다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의외의 말을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으라고, 이거 다 회사에서 지급되는 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소린가 해서 이제 의아해서 벙쪄 있었더니, 그 사람들이 이제 딱 이렇게 뭐랄까 정색을 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한국에서 일본을 온다할 때 자기네 군제 직원이 대접을 한다고 개인적이지만 명함을 줬다. 그런데 그때 이제 어찌됐든 가계약이 이루어진 거다. 약속이. 여기서 약속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계약이 이루어진 거다. 그런데 이제 그걸로 끝나고 오사카에서 교토에 온다는 그 전화를 안 했더라면은, 안 하고 사고가 난 뒤에 그 자기네가 그 명함을 보고, 자기네 명함을 보고 그 영사관에서 연락을 한 거라면 의례적인 임무만 했을 거다. 그게 뭐냐, 와서 신원 확인해주고 조금 더 나가서 그 한국 사람 제일교포가 하는 병원으로 이제 옮겨주는 정도까지만 하고 끝냈을 거다. 그런데 나는 오사카에서 전날 교토에 온다는 그 약속을 재확인을 시켜줬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는 손님과 뭐 초대자와 뭐의 그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호스트와 게스트의 이제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다. 일개의 직원이 한 일이지만 그건 회사에도 연대 책임이 주어지는 거다. 그리고 그 시점부터 손님을 보호하고 이제 손님을 환대해서 접대를 하고 이렇게 보호해야 되는 의무가 군제한테 이제 주어지는 거다. 그 임무가. 그러니까는 이제 이미 나는 서울에서만 얘기한 게 아니라 오사카에서도 손님 관계를 완전하게 맺었기 때문에, 자기네 그 직원을 찾는 손님 관계가 완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건 회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군제 회사 직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회사에서도 책임을 져야 된다. 이제 그냥 그러면서 이제 전혀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좀 어안이벙벙하잖아요. 이런 일도 있나? 그리고 이제 이거 벗을게요. 이제 그 뭐랄까 이제 어안이 이제 좀 벙벙해갖고 이제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넉넉히 있었어.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더 으쓱하면서 이것이 아니 이런 경우에
비단 군제뿐만 아니라 모든 어떤 일본 기업이나 회사나 개인이라도 이렇게 한다. 이게 군제가 특별해서 하는 게 아니다. 이것이 일본인의 정서다. 내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일본인의 정서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요. 그때까지 진짜 저는 그냥 지금 나쁜 사람인가 봐요. 그때까지의 어떤 그 고마움, 부담감, 그냥 어쩜 이렇게 싸늘하게 딱 식어지면서 뭐 일본인의 정서, 그리고 이제 일본인의 정서 그냥 완전히 그 우쭐하고 으쓱해하고 그냥 지금 나처럼 나 잘난 사람이야, 우린 이런 사람이야 이러는 것 같은 그런 이제 기분을 딱 느끼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순간적으로 이제 멈칫하면서 그냥 속으로 이제 뭔가 그냥 막 부럽기도 하고 질투도 나고 뭔가 우리한테는 요원한 일이고 처음 보는 일이고, 물론 이 대망에서 읽으면서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의 성향을 제가 이제 알 수는 있었지만 이건 책 내용이지 내가 실제로 정말 그런 그 내가 어떤 추구하던 그런 세계를 경험을 하고 나니까 그 충격은 알도 못했었어요. 제가 이제 가만히 응시를 그 사람들을 정말 많이 들여다봤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많이 들여다보다 제가 이제 그대로 이제 생각나는 대로 해볼게요. 그러냐, 이런 게 일본인의 정서냐. 너무 놀랍고 부럽고 배 아프다. 그러면 나도 그냥 이제 부담 없이 그 호의를 받아들이겠다, 고맙게. 그 대신 나도 이제 배를 끼친 거니까, 여러분들한테 배를 끼치고 있으니까, 물론 제가 여기서 교통사고가 난 건 나한테도 배가 된다. 왜 피해가 된다. 가게를 이렇게 이제 내깔겨 두고 옥는 거니까. 일본 택시 운전수가 나를 이렇게 다치게 한 거니까 뭐 이제 그렇게까지 저기지만 저도 그러면 당당하게 받겠다. 그 대신 내가 한국에 돌아가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받은 호의는 제가 다 이제 그 뭐 약소 하나만 이제 어떤 그 식사라도 대접을 하고 싶으니까 저를 방문해 주셨던 모든 분들은 반드시 우리 가게를 들려달라. 그리고 내가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여기를 들려주셨다는 말씀을 꼭 해달라. 이제 이러고 이제 나도 이제 그때부터 약간 살짝 이렇게 좀 뭐랄까야 좀 약간 그 아직 그 일본인의 정서에다 거기서 못 벗어나고 이제 이게 굳었었어요, 표정이. 걔가 이제 지들도 당황했는지 그냥 우리 지금 저기 당번되는 게, 보살피는 당번되는 게 다들 부러워간다. 이제 무슨 그냥 수당까지 나온대요. 나 보살피는 시간에 수당 나오고 일요일날 보살피는 거 더 많이 나오는데 밥값 나오고 다 그런데, 그러니까는 전혀 개의치 말고 부담 갖지 말아라. 내가 오래오래 있길 자기네들은 바란대요. 이제 그러면서 막 이제 그냥 이제 뭐랄까 이렇게 을러준다래나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근데 또 그렇게까지 하는데 또 제가 이제 뭐 그냥 뭐 이렇게 저기 한다고 또 이럴 점점 빼고 있을 수 없으니까 저도 또 이제 그냥 참 놀라긴 놀랐다. 너무 부럽다. 우리나라도 이랬으면 좋겠다. 막 그냥. 그리고 이제 나 별 저거를 행복한 경험을 다 한다. 고맙다고 이제 이러고 이제 수건을 떨고 그랬는데, 그 여자 지점장 얘기가 일본인들한테 배울 점이 엄청 많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뒤돌아서서는 조센진과 쇼가나이, 조선인은 어쩔 수 없는 이제 폄하는 아주 그냥 우리가 쪽발이 새끼 하는 것 같이 이제 조생진 쇼가나이 어쩔 수 없다는 아주 굉장히 우리를 야만인이랄까 이게 그냥 그전에 우리나라도 있었잖아요. 이 쌍놈이 돼서 틀리다고. 저 지씨가 돼갖고 쌍놈이 돼갖고 이렇게 틀려갖고 이렇게 천방지축 할 때마다 선생님이 얄미워갖고 아니 미워갖고 죽는 줄 알았었어요 그냥. 그런데 어찌됐든 이제 그런 어떤 비하적인 그런 발언을 한다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거는, 자 이제 일본이
이제 이게 저 뭐야 위안부 문제하고 그 뭐야 징용 문제 강제징용 그걸로 이제 뭐 합의된 거를 갖다가 또 물고 늘어지고 약속 안 지키고 믿을 수 없는 나라라고 이제 그걸 가지고 물고 늘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갖다가 별 잘나신 분들이 다 여러 가지로 각색을 해갖고 이제 뭐 계획된 일이다 무슨 뭐 한국을 뭐 자기네 나라를 능가하고 그러니까 삼성을 뭐 망가뜨리려다 별놈의 말들이 다 난무라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게 옳을 수 있지만 제 판단에는 제가 본 일본 사람들은 이제 그 약속을 그렇게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정말로 그들한테 우리가 그 얕잡아 보이는 게 아닌가. 그건 빌리가 아니라 정말로 무시를 한다면 지피지기라고 했거든요. 반드시 본질이 어떤가를 먼저 들여다봐야 되지 않나. 그렇다면은 이거는 우리가 국민 화합적인 차원에서 이거 공론을 마야 될 때라고 봐요.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옳지 않을 수도 있고 저같이 진짜 공부도 못하고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 무슨 뭘 판단하는 게 뭐 맞겠어요? 근데 저는 아마도 유일하게 제가 그런 일본인의 정서라는 걸 경험한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대망을 이렇게 나달라달 할 때까지 읽은 사람 전 세계에서 이 책을 이렇게 읽은 사람은 없을 거거든요. 유일하게 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유일하게 일본인의 정서를 경험한 사람도 저라고 난 양한지 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경험한 게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이런 거를 좀 여러분들하고 같이 알리고 싶고 공유를 하고 싶었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꼭 그냥 이제 우리가 누구하고 싸움을 해도요. 이제 만약에 누가 돈을 떼먹었다든지 뭐 우리나라가 뭐 이제 일본 놈이 나쁘다든지 어쩌든지 뭔 싸움이 일어났을 때 저는 애국자이기 때문에 내 나라 편을 들을 거예요. 당연히. 그런데 우리가 알고 하는 거하고 모르고 하는 건 전혀 틀리다고 봐요. 모르고 하게 되면 우리는 무식한 그냥 약속이나 안 지키는 그런 미개인밖에 안 돼요. 알고 대처를 해야 돼요. 저는 이게 내가 만약에 어떤 사회에 굉장히 큰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 같으면 운동을 해서라도 그깟 놈은 죄송합니다. 저기 정말 나라에서도 보상해 줄 수 있는 뭐랄까 자존심 내어서 뭐 사과를 꼭 받아낸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런 문제가 아닌 일본 때문에 우리나라가 분단이 된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합병을 안 했었으면 우리나라가 왜 분단이 됩니까?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36년간 하고 지네가 전쟁에서 안패하고 이제 대동아 공영권을 이뤘다면은 우리도 이게 분단이 안 되고 일본에 종속돼 갖고 뭐 대동아 공영권의 어떤 한 주나 뭐가 한 나라가 됐겠죠. 그렇지만 그걸 원한다는 게 아니라 어찌됐든 지네가 말이야 여기 지배했기 때문에 이제 그 전쟁 났을 때 이제 소련하고 이제 미국하에 이제 뭐 이득권 싸움에 우리가 희생양이 된 거예요. 지네가 우리나라 36년간 안 했으면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왜 중국은 안 놀아먹고 우리만 놀아먹었는지 난 그것도 알 수가 없어요. 장개석이는 뭐 그 양대들한테 이렇게 해서 글로 간 건 아니잖아요. 중국이나 놀아먹지 그 큰 나라를 놀아먹지 왜 우리 이 작은 나라를 나눠먹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제가 이제 하여튼 어찌됐든 제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조금 모자라고 그러면서도 잘난 척을 이렇게 잘하는데 나는 내 안목과 나 돈 버는 재주만 없어요. 다른 재주는 다 있는데 싸움 재주는 최고예요. 독도 문제 때문에 개장팔로 일본 갔다가 이제 독도 문제로 오사카에서 어떤 여자랑 싸움이 벌어진 얘기 들으면 배꼽 잡으실 거예요. 배꼽이 아니야. 거기서도 또 반드시 배워야 될 점이 있어요. 국제법에다가 심판을 받아야 된다. 나 국제법이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었거든요. 그 얘기는 또 이제 다음에 할게요. 오늘은 요걸로 다 한 건가 만 건가 하여튼 일본인의 정서 우리가 일본인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게 과연 아벤지 아버지 아벤지 아버지인지 그 사람이 우리나라를 정말 어떤 그냥 빌미를 가지고 물고 늘어진 건지 단순하게 우리나라 그냥 그 산업을 어떻게 그냥 경제를 침체시키려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기네 나라의 경제도 위험해지고 또 다른 나라로부터 비난도 많이 받으면서도 그렇게 강경하게 나올 때는 제 생각에는 아마 제 생각 쪽이 맞지 않을까. 아,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번에 같이 우리가 어떤 피해를 보더라도 이 정신 상태를 일깨워주지 않으면 늘 이제 반복해서 그냥 먼저 정권이 뭔가 해놓으면 또 다음 정권이 뒤집어 버리고 또 다음 정권이 뒤집어 버리고. 담배 좀 보세요. 우리나라 맨날 이름이 바뀌어요. 뭐가 뭔지도 몰라. 우리나라에서 살던 사람이 나중에 와서 그 담배 찾으면 없을걸요. 세계 어느 나라도 일본 아니 저 담배 이름 바뀌는 거 보셨어요? 우리 뭐든지 바뀌어. 그냥 뭐든지 뭔가 맥을 전통인가 뭐든지 어떤 정서도 쭉 이어가야 될 가치가 있는 게 있는데 안 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월드컵 때 내가 방송마다 가지고 지랄 연병을 떠는 거 그 이제 그러니까 방송사마다요. 그 월드컵 때 우리나라 거 다 선전해야 될 때 왜 세계가 주목하는데 남의 나라 거 우리하고 무슨 어디하고 이제 축구 경기 붙는다? 그러면 이제 그 나라의 별거 다 소개해요. 아니 세계가 주목하는데 왜 내 나라 거를 소개를 안 하고 왜 남의 나라 거 선전을 해주느냐고요. 그런 기회가 어딨다고. 저 잘난 척 할만해요? 아닌가요? 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댓글 달아주세요. 사랑합니다.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타당하다고 생각되시면 저 선전 좀 빨랑빨랑 해주세요. 나 빨랑 유명해지고 싶어요. 왜냐하면 한식 세계화 그 다음에 김밥으로 전세계 햄버거 장아 이거 하고 싶거든요. 또 일본 스시 누르고 싶거든요. 내가 어떤 영향력이 생겨야 돼요. 그래야 나 돈도 많이 벌고. 난 돈 버는 재주가 없어갖고 여지껏 가난하게 살아. 빠이빠이. 이따가 또 할게요. 기운이 남으뇨. 아 참 예쁘게 보여야 되는 거 가르쳐 드려야 되는데 왜냐하면요 남자분들은 안 보셔도 돼. 이제부터 이제 여자분들만 보세요. 이제 이렇게 갖고 어때요? 잠깐만요. 아이고 여기 멋 내는 거 무지 힘들어요. 아 꽃까지 달아야 돼. 꽃까지 달아야 멋있어. 아 꽃이 없네. 꽃이 없으니까 아무나 갖다 달게요. 꽃은 안에 맞죠? 예쁘죠? 나 저기 헐리우드에 무슨 영화에 출연했으면 좋겠어요.